다음 질문인데요. 대표님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경영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함수와 한의원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의사로서 더 많은 대중들이 한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함수화를 하면서는요, 함수화의 비전을 한방소아과를 대중화시키겠다. 한방소아과의 정보를 활용해서 엄마들이 애를 키우도록 만들고 싶다. 이게 목표였어요. 지금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한의계 대내적으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한의학을 의학의 일각에 편입시키고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 일원화, 의료 통합이 되도록 하는데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의학을 또는 한방소아과를 대중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함수와 한의원도 이제 미국에 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셨는지. 한의학이 한국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똑같은 학문이 미국 아이들, 중국 아이들, 짐바브웨 아이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학문이라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초기부터 한의학을 세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미국 진출도 그런 견지에서 하게 됐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 진출도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한의학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미국에 나가보니까요, 정말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아주 절절히 깨닫게 됐어요. 미국에서 한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레벨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환아들이 또는 엄마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 신뢰의 정도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MD는 신이에요. 한의사는 정말 어떤 종류의 기능인이에요. 주에 따라서는 한의사의 진단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가 대부분이고요. 심지어 그 기능, 아까 말한 침구 시술이라는 시술을 하려고 해도 MD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주도 있어요. 아예 그런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진출을 하고 나서 더더욱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한국 한의사가 실제로 의사로서 인정받고 의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의학도 더 많이 활용할 기회가 생기겠더라고요. 미국엔 US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 의사 면허 시험 제도인데요. 그것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데가 이제 ECFMG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외국의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미국의 의사 면허를 주기 위해서 USML이라는 시험을 치게 하는데요. 중국의 한의대를 나온 사람들, 중국 중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그 USML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한의대를 나온 사람은 USML을 칠 수 있는지 언제 좀 애매했어요. 그 당시에. 시험 칠 자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의과대학을 나와야 되고, 외국에서 그 의과대학에서 의학사의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국에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한의대가 전부 그 당시에 아이메드라고 하는 그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는 다 들어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한의대를 나온 사람은 의대를 나온 것으로는 간주가 됐어요. 그렇지만 시험을 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애매했죠. 우리나라는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한국 내에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간주가 됐어요. 한국의 양방의 의사협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미국 그 ECFMG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 한의대 졸업자가 미국에서 의사면허 시험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시도를 한 이유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그 시도에서 막힌 것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의학 또는 한의학을 대중화 또는 세계화 시키는 데 있어서 제도가 가진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그 제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먼저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의 면허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료통합, 의료일원화에 대한 주장을 더 강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함수와 제약회사를 갖추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약회사를 세우기 전에 했던 일은 뭐였냐 하면
한 30군데 정도 제약회사를 제가 다녔을 거예요. 다니면서 저는 이 한약을 제형화를 해달라고 이제 OEM식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랬는데 국내의 제약회사에서는 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약을 만들어주는 제약회사를 찾지 못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 한약이 발달한 동양 3국 중에서 한국만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미 다 제형화된 방식으로 한약을 쓰고 있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로머티리얼을 줄기차게 쓰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제형화된 한약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원하는 대로 한약을 만들어주는 곳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한약 소비 방식도 제형화된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소신이 있었고 그래서 제약회사를 세우게 됐는데요.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나라의 주류 의료 체계가 제형화된 한약을 활용하게 돼 있었어요. 일본에는 한의사 제도가 아예 없고 다 양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그렇게 처방하는 약들이 전부 다 의료보험에서 커버가 돼요. 중국은 양의사와 한의사가 나눠져 있지만 중의사와 저의사라고 하죠.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 두 직종의 면허 범위에는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제형화된 한약, 이른바 중성약도 양의사도 처방할 수 있고 한의사도 처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중국의 그 양 두 의사 그룹이 다 중성약을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의료 형태 자체가 그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이렇게 제형화된 한약을 주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형화된 한약을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불명확해요. 지금도 불명확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천연물 신약의 사용권 논쟁이 생기고 또 약국용 한약제제, 이른바 복합제제라고 합니다. 복합제제를 한방보험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제형화된 한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그 카테고리를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사와 한의사가 나눠지고 한의사와 약사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개발하고 할 니즈도 적고 그렇게 만들어져도 그 시장이 불명확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한방 전문 제약회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전체 제약업계 내에서는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고요. 오히려 과거에 이런 한약을 전문으로 하거나 또는 한약으로부터 출발했던 제약회사들이 대개는 규모가 생기면 이제 손을 떼고 이 바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의대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어떤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의학이 무엇인가? 한의대는 무엇인가? 졸업하고 내가 하게 될 직업으로서의 한의사는 뭘 하는 직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학생 때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한의학은 무엇인가? 저는 단언컨대 한의학을 의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의학을요, 20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옛날의 방식으로 세상을 본, 인체를 본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의학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높은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들의 발자취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한의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학입니다. 그냥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알아나가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지식과 경험의 총합인 거예요.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새롭게 발명되는 모든 것들이 한의대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배우고 익혀야 할 범위 내에 속합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이 나왔을 때 그 지식을 이것은 한의학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알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의학의 정의에 애초에 양방 한방의 구별을 없앴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가능한 최선의 지식 정보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한의학을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의의생은 그 모든 걸 공부하는 사람이라야 하고요. 사람을 알고 사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학문이든지 다 접근하고 배우고 내 안에서 총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술만 할 수 있는 의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이 의사가 수술에 대해서만 안다면 그 의사는 세상 모든 질병을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만 연구하겠죠. 그게 타당할까요? 옳을까요? 애초에 도구를 가지고서 의학을 나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망한 생각입니까? 한의학을 여러 치료 도구들 중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특정한 도구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에요, 한의학이 의학으로서 가지는 지위도 위협받는 겁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가지는 지위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능한 모든 도구들을 다 써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전통적으로 동양권에서 실시되는 그 학문의 전문성이 좀 더 있는 정도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한의학을 일정한 스페셜티로 간주를 하시고 전체 의학의 바다 위에서 한의학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학생 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이없는 주장, 대중의 생각이나 사회의 필요성과 동떨어진 주장을 너무 쉽게 하게 돼요. 저는 지금의 학생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럼 대표님은 한의과대학 재학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는지. 저희들 때는 천지원 후시험이었기 때문에 시험 성적에 맞춰서 한의대를 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절에 다녔고, 또 그 당시에 80년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민족문화, 민족의학에 대한 굉장히 그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을 때였어요. 그런 데 있어서 한의학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을 다녔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 자체, 또 학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학생회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절준이도 했었고, 그 당시에 93년, 95년 약사부 투쟁을 할 때는 거의 뭐 주동자 역할을 했었고, 제 생각에는 참여적인 방식으로 학창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때는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트렌드였어요. 예, 그때는 민주화 운동 거의 직후였고 그 여파가 계속 남아있었고, 학교 내에서도 시국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학교 내에서의 학원 자주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또 한의학을 전공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학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랄까요,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는 어떤 제도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일들에 좀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즘에는 혹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의 저하로 이렇게 소아과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로 보자면요, 소아 전문 한의원들이 타격받는 정도는 그건 사소한 부수적 효과고요. 출산율 저하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문제점이 훨씬 더 큰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소아 전문 한의원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생각하면요, 오히려 이런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또는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뭔지 엄마들이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자면 연구가 더 많이 되겠죠, 애 키우는 데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러면은 감기 있을 때도 그냥 막연히 해열제, 항생제 쓰고 뭐 감기 있을 때마다 들쳐업고 소아과를 매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대안이 없을지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변화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오히려 주류의학계, 양방소아과 쪽일 거고요. 한방은 어찌됐든 간에 그보다는 좀 더 보충적인 영역을 현재 시장에서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치는 효과도 조금은 더 간접적이